안녕하세요. 2022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된 대기고등학교 교사 현정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교육대학 수시 모집 전형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학의 초등교육과, 즉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그리고 제주대학교, 그 세 개 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과의 정시 모집 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대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 전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은 50명을 선발하고요. 자, 1단계가 바로 학생부 성적을 100%로 해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추천 인원을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고교별로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단계 점수를 80%, 면접을 20%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이 9 이내로, 등급의 합이 9 이내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다만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즉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하거나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은 4개 합 10일 이내까지 달성을 하면은 그 합격자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형은 교직 인성 우수자인데요. 그럼 사양 인재 전형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집 인원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만 전형 방식은 똑같은데 면접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면접의 50%를 바탕으로 선발을 하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구분이 된다라는 점. 하지만 또 사양인재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3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집 인원이 적은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인교대입니다.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을 서울교대와 같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해서 2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경인교대는 고교 추천을 학교별로 2명씩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교대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어떤 대입 전형을 보실 때 면접 비중이 30%를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면접 비중이 높다, 높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는 면접 비중이 높지 않지만 교직 인성 우수자나 그 종합 전형에 있어서 면접 50%는 굉장히 면접의 비중이 막강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춘천교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는 교직적 인성인재 전형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춘천교대의 특징은 면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 없는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서 보다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합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국사를 4등급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주교대입니다. 청주교대는 특이한 점이 바로 성비 적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비 적용이란 어떤 것이냐면 남성과 여성 중에서 일부의 성이 75%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여학생의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일부 남학생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대학이 바로 청주교대와 대구교대, 그리고 광주교대가 되겠습니다. 자, 청주교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 비중이 높은 면접 40%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공주교대는 청주교대와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이 50%입니다. 자, 대구교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비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부산교대는 3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40%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진주교대는 1단계 그 선발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자, 그래서 2.5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교대와 비슷한 전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는 1단계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 그 합격자들의 등급 컷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교대와 마찬가지로 전주교대는 면접 비중이 40%로 높은 편이면서 또한 수능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놨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주교대는요, 성비 적용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끔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교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일반 대학에 있는 초등교육과들의 수시 모집 전형 방법입니다. 자, 한국교원대는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은 20%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전부 다 일괄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일괄이 뭐냐면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치르지 않고 한 번에 면접을 무조건 봐야 하는 그런 식으로 교과 80에 면접이 20이란 얘기는 1단계 합격자를 이렇게 따로 선발하지 않고 지원한 자들은 모두 면접을 보도록 이렇게 전형 방식을 좀 다른 교대와 달리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교 추천은 전체적으로 5% 이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서 다른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셨겠지만 그 3학년 정원의 5% 이내에서 고교 추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인데 그 초등교육과로만 5%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있어서 성비 적용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남녀 비중이 한 성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서 서류 100%로 3배수 선발,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초등교육과 정시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모집 전형을 보실 적에 수능 반영 비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수능 반영 비율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균등하게 나누면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5%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높게 특정 영역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그 비중이 높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교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영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3등급 이내일 때 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비중을 3분의 1씩 국어, 수학, 탐구가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영어 성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어, 수학, 탐구는 반영 비율로 점수를 주는 것이고 영어 영역과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등급, 4등급 이내로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교대는 과학 탐구를 응시한 학생에 대해서 3%의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는 수능 성적을 1.5배수로 해서 면접에서 나머지 0.5배수를 탈락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부터 탐구까지의 비중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감점의 방식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점수를 잘라내는 그런 식으로 감점의 형식을 취하고요. 역시나 경인교대 같은 경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응시자에 대해서 3%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춘천교대는 이제 원래 달라진 부분이요.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그 성적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건데, 역시나 영어보다는 나머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교대입니다. 청주교대는 그 1단계에서 수능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국어부터 탐구까지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청주교대는 특이한 점이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5%라는 아주 많은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주교대입니다. 공주교대도 국수 영탄 반영 비율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제공하는데 그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일정 등급이 이루어지면 2점 이내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교대입니다. 대구교대는 단계별로 이렇게 면접을 치르지 않고 대구교대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면접을 응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2.9%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도 면접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응시 여부 했냐 안 했냐 정도, 그 정도의 성격인 것이지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구교대의 특징은 역시나 국어와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 부산교대부터 광주교대까지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가산점의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주교대가 약간 면접의 비중이 적고요, 광주교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 대학 초등교육과로 가시면요, 역시나 수능 100%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면접이 없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국어 영역이 탐구에 비해서 약간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는 역시나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영어의 영역이 약간 반영 비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국어와 그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대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3 시기에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왔을 적에 그 요강을 잘 살펴보신다면 전형 방법은 계속 변화하니까요. 그 변화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대입을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